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춘천과 홍천, 화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물론이고 모든 실내 건축물, 여기에 집회와 공연이 펼쳐지는 실외에서도 이제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감염병 예방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의무화, 제재 여부를 떠나서 나와 남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겠습니다. 9월의 첫날 7시 뉴스 강원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도 100명을 넘어섰는데 치료할 병상과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교통 SOC 가운데 최대 수건이었던 대천 여월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슈앤 토크에서 앞으로 과제를 짚어봅니다. 코로나와 장마로 동해안 여름 특수가 실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강원도의 가을 관광, 겨울 관광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 환자, 중증 환자도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당분간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들을 치료할 병상과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사이 235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1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 발생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누적 환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들 중 60% 이상은 평소 지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데다 지병까지 있다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방역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까지는 계속 최소한 위중증 환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치료할 병상과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에 43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에선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에 즉시 가용한 중환자 병상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전보다 약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노력의 성과가 일부 보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동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만이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흘간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1,100여 건, 행정조치 위반 신고는 600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예배 관련 신고였습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예방 협조 차원에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 사찰에서 법회와 강의 등 모든 대면 집합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물량 부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공급 문제가 해결돼 현재 연령 제한 없이 투약 기준에 따라 투약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서울에선 이틀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에는 구상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모레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에 대해 명부 작성 의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계약 전세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통근이나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전세버스를 탑승할 때 오랜 시간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같이 머무르게 된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전염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밤 9시 이후 편의점 안이나 밖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0시부터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해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집합 제한 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안내 협조 공문을 내렸으며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는 하루 새 신규 확진자가 94명 나왔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5명 늘어 서울에서만 모두 615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이달 초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이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난 27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도봉구 체육시설에서도 4명이 더 확진돼 모두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71.1%로 서울의 남은 중환자 치료 병상은 8개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139병상 규모의 적십자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25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 홍천군 홍천읍 내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홍천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고 강원도 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10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476명은 검사 중이며 자가격리자는 모두 1,903명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지난달 원주시에 이어서 춘천과 홍천, 화천에서도 오늘부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화 첫날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노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시행 첫날 경춘선철도 남춘천역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3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마스크를 귀에 건 사람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심장병이 있어요. 마스크를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가 되면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열차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발견됩니다. 코를 내놓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 마시고 나서 뺐는데 잠깐 깜빡하고 안 뺐어요. 현재 강원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역은 원주, 춘천, 홍천, 화천 등 모두 4개 시군입니다.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를 내놓거나 턱에 걸치는 일명 코스크나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잠깐 이동할 때도 여럿이 같이 다니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목에는 거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 걸고 오려고요. 원주와 홍천은 최근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된 탓이고 춘천과 화천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적경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주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군부대 주민은 병사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든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원도도 확진자 200명을 눈앞에 둔 지금 일상의 불편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느냐가 방역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는데요. 목요일인 모레 새벽 부산 부근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도 9호 태풍 마이삭이 가까워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태풍은 수온이 높은 바다를 통과하며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계속 북상해 내일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고 모레 이른 새벽 부산 부근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상륙 전후에도 크게 약해지지 않아 지난 2003년 큰 피해를 준 태풍 매미만큼이나 강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가 되겠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엔 이미 비가 시작됐고 오늘 밤엔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특히 태풍이 몰고 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최고 4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또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순간 최대 초속 50m, 시속으로 180km의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접근 시기가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와 겹쳐 해안가에선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부산과 울산, 마산에선 내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포항과 영덕에선 모레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가 만조 시각으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에선 저기압인 태풍이 바닷물을 끌어올리며 폭풍의 일 발생 위험이 크고 동해안은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너울에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원주를 연결합니다. 김혜정 아나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강원도가 원주 의료원 병실 전체를 비울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정부와 강원도가 원주 의료원 전체를 비우고 음악 병상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신천지 사태 때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문제는 의료원의 영업 손실입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은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길게는 2달 동안 병실을 모두 비웠습니다. 일반 환자를 못 받게 되면서 이 기간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석 달치 의료원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해줬습니다. 또 5차례에 걸쳐 병실 미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일부 선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강릉의료원의 경우 정상 진료를 진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지금까지 손실이 10억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의료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신천지나 이태원 클럽 때는 병상들을 많이 비워뒀다가 실상 그 운영이 안 되고 또 재정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부는 진료 차질 외에 장례식장 운영 등 부대 사업 손실까지도 순차적으로 더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영 수입으로 매달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의료원 측은 한시가 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느라고 생긴 손실을 민간 같은 개념으로 손실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즉 예산 사업으로 좀 바꿔놓고 인천과 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100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지방의료원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원주시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공급합니다. 신규 개인택시 면허 공급량은 올해 10대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모두 29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신청은 택시회사 근속 기준에 따라 9년이나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접수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횡성군이 전국 고교 야구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에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해마다 한 차례씩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열립니다. 횡성군은 전국 고교 야구 대회 개최를 위해 공급면 베이스볼 테마파크 경기장과 대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강유미 아나운서, 동해안에서 연어를 육상에서 양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안에서는 해상 가두리 방식의 대서양 연어 양식이 추진됐지만 생태계 교란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이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연어를 양식하는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맞닿은 양양지역 해안가입니다. 동원산업이 이곳 11만 제곱미터에 연어 양식단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식 수조와 종묘 연구시설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 2,500억 원의 소득 유발 효과가 있고 한 4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원 동해안에서는 2015년부터 동해 수중 가두리를 활용한 대서양 연어 양식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6년 대서양 연어를 위해종으로 지정해 수정란을 수입할 수 없게 됐고 상업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 연어 양식단지는 육상에 추진됩니다. 해상과 달리 육상에서 양식하면 대서양 연어의 외부 유출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확인된 것만 4개 업체가 연어 양식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규제에다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쳐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자본 유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생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다. 강원도는 올해 7월 환경부에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위해성 심사를 해달라고 신청했다며 올해 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어 산업화를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관광들의 주민사업체에 속초 사자놀이 보존회와 속초지구 한경남도 도민회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자놀이 보존회는 사자놀이 등장인물을 활용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함경남도 도민회는 실향 및 문화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삼척 태백에 이어 양양 전통시장 5일장도 임시 휴장합니다. 양양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이달 4일 열리는 양양 전통시장 5일장부터 임시 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재개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네, 강원도의 교통 해소시 가운데 최대 수건 과제였던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마침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남부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슈앤토크 오늘은 최명서 영월 군수를 화상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이자 군수님의 임기 최대 현안 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이 일단 큰 산을 넘었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예타 조사 통과.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폐광 지역, 저희 영월을 비롯해서 정선, 태백, 삼척, 강원 남부권 4개 시군에 아주 큰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네. 그동안 이제 폐광 지역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지만 제대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했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교통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 예타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런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할 일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영월에서 좋은 소식을 이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 지역 역시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큰 상황인데요. 지역 차원에서 영월 제천 고속도로 완공 시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고속도로가 놓이게 됨으로 인해서 물류의 이동이 쉬워지고 또 특히 이제 영월을 비롯한 우리 강원 남부권을 찾는 사람들의 어떤 교통 편의를 도모함으로 해서 인구의 유입이 쉬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또 제조업 그런 유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천에서 영월을 잇고 영월에서 삼척 구간이 또 이어져야만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삼척까지라고 하는 이 전체 구간이 완성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산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제천 영월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제천 삼척이 이어져야지
이 강원 남부권 제천 삼척 고속도로, 그러니까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그 폐광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천 영월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영월 삼척이 이제 올 연말에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급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2031년도에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단계적으로 돼야 할 텐데 완공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정치권과의 네, 그렇죠. 예. 또 대대적인 공조도 앞으로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21대 국회에 우리 강원도 출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또 역량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 강원 남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여야 구분 없이 우리 강원도 출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남부 지역은 물론이고 강원도의 또 다른 어떤 성장의 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과 도민들께 또 어떤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우리 영월 군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영월군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를 대비해서 도시재생이랄지 도시의 재구성이랄지 작게는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세세한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들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 도민들께서도 강원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명서 영월 군수님, 오늘 좋은 소식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철원에서 오늘 벼베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첫 벼베기인데요. 폐허 속에서 일궈낸 값진 결실의 현장을 하초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맑게 갠 파란 하늘. 그 아래로 펼쳐진 철원 평야에서 콤바인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던 논이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벼이삭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를 심은 지 127일 만의 수확입니다. 도정 작업을 거쳐 올해 추석 전에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유례없이 긴 장마에 태풍까지 수확이나 할 수 있으려나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1년 농사 그냥 시원하게 마무리 지니까 그 뿌듯하죠. 배 비는 날 날씨가 진짜 좋아서 진짜 다행입니다. 하지만 철원 평야 곳곳에 자리 잡은 침수 피해 농경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해로 농경지 전체가 물에 잠겼던 곳입니다. 지금도 논이 대부분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5농가가 아예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논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노랗게 익은 벼 사이사이로 하얀 벼가 눈에 띕니다. 해를 받지 못해 도열병 등 병해충에 시달려 벼가 제대로 익지 못한 겁니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철원의 일조 시간은 963시간. 지난해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벼 수확 시기는 지난해에 비해 열흘 정도 늦어지고 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 전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훑으면 온쌀이 없어요. 다 구르면 다 날아가는 그런 형태라서. 유난히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갔던 한 해. 폐허 속에서 일궈낸 귀한 쌀이 농민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강릉시가 구도심 활성화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이모빌리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비도 확보됐는데요.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강규엽 기자입니다. 오는 11월부터 강릉 도심 일부 지역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운행합니다. 강릉역에서 시작해 중앙동과 명주동 구도심 상권을 잇는 면적 0.9제곱킬로미터 지역과 안목에서 경포까지 5.8km 구간 등이 우선 사업 구역입니다. 필요할 때 빌린 뒤 언제든 반납하는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면 운행이 자동 중지됩니다. 이용 가능한 이모빌리티는 전동 킥보드 100대 등 모두 140대로 전기 충전소도 8곳이 마련됩니다. 이 사업의 이제 목적은 그 지역의 침체된 골목 상권과 그 도심지의 이제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역에서 중앙시장까지 폐철도 용지를 오가는 공영 전기자전거 100대도 올해 안에 운영됩니다. 강릉 서부시장 일대에선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스마트 전동 킥보드도 보급됩니다. 주차장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렴 그런 게 오면 좀 편리하겠지. 그럼 새로운 게 있으면 시장도 아무렴은 모르던 사람도 있고 널리 알릴 수도 있고. 하지만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하다는 점이 이모빌리티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도를 운행할 수 없다 보니 전용도로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강릉시는 일정 기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성과를 분석해 사업구역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상반기 강원도 내에서 191대 전세버스가 휴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도 내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의 1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는 휴업 신청을 한 버스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내년 2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2021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가 2022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평창군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강원도와 ICJ-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대회 개최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0.6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4.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로 인해서 90여 개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여름 특수도 누리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강원도의 가을 관광, 겨울 관광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릉 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함석종 교수, KBS 강릉방송국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에 계시니까 더 민감하게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여름 동해안 해수욕장들의 성적을 함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해수욕장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나서는 것 자체로도 왠지 꺼림칙하고 네.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 보면은 평년보다 길게 지속된 장마의 영향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폭우 피해로 인한 출발 전 예약 취소라든가 해수욕장 조기 폐장 등과 같은 영향들이 여기에 많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의 그 시점에서 본다면 지난해보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약 3분의 1 정도 동해안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객의 3분의 2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름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정지역 우리 강원 지역은 기대가 참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행을 아예
포기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여행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개별 관광의 미디어 투어라든가 숨은 명소로의 여행을 선호하는 그런 관광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오버 투리즘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 관광 공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오버 투리즘을 피해서 조용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숨어있는 명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트렌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택트 개별 미디어 투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버 투리즘, 즉 관광 공해라고 하는 것은 관광 자원의 환경 용량,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는 캐링 캐퍼시티라고 하는데요. 네. 이 환경 용량을 초과해서 자원을 과잉 이용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총체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 여행이 이제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내국인의 국내 여행, 우리 전문 용어로는 도메스틱 투어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내수 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강원도의 청정 환경과 자연 속에서 가족과 친지들만이 조용한 여행을 하는 것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관광에서도 이제 대량 소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용하고 개별적인 내수 관광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해안을 찾는 분들도 최대한 그 동선을 좀 줄인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타격은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강원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외국인 관광 감소로 올해 강원도의 관광 수입이 연간 총 1조 795억 원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것을 동해안 관광 6개 시군에 적용한다면은 동해안 6개 시군이 약 강원도의 60% 관광이 방문한다고 가정한다면 네. 동해안 6시군에서 약 1조 1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외에 고용 감소라든가 세수 감소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중소관광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관광산업은 네. 아시다시피 관광 외부 환경 문제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지에는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놀고 쉬고 먹고 즐기고 쇼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관광 비용은 자유 선택적 소비 지출이 부분입니다. 우리 가계 지출 그 부분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면 관광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면 네. 여행을 줄이고 문화 및 유흥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욱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쇼핑이나 여행을 삼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일단 위축된 소비 심리나 관광 심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상당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끝으로요. 이 코로나19 시대 강원 관광의 대안과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수립을 해야 할까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 바랍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위생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단기간에 크게 높아졌어요. 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감염 우려에 주눅이 든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와 각 시군은 강원도의 청정과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상품, 장소, 시설의 품질 인증, KQ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코로나19 사태
사태의 그 성공적인 관리 경험을 통해서 관광객의 이용 시설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개편한다면 강원도 관광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청정과 또 안전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해야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안과 대책을 찾는데 앞으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권주대 함석종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전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데요. 내일과 모레 영서 지역에는 100에서 200mm, 영동 지역은 100에서 3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많은 곳은 동해안 쪽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여기에 내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초속 10에서 30m, 영동 지역은 초속 20에서 40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정도는 사람이 걷기 힘든 풍속이니까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20도에서 23도, 한낮에는 24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폭풍이 해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내일 저녁 제주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놓인 강원 동해안에도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시 뉴스 강원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